맞춰주십시오. 이거는 힘내십시오! 정청래를 달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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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를 살려내라! 달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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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을 지켜야 합니다. 당을 살려야 합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집 떠난 주인들께서는 속히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 전쟁 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분을 모신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주십시오. 분열하면 지고 단결하면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민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에 넘치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해고하세요. 해고하십시오. 해고하세요. 정청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청래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사랑합니다. 해고하세요. 해고. 의원님 힘내세요. 정청래 의원님. 말이 안 되잖아. 정청래 의원님 만나자. 정청래 전 의원은 그거 아니잖아요. 신곡하고 힘내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신이 예? 재물로서도 좋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후보자들이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존중합니다. 노선 의원님 결정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원님 사랑합니다. 나와주십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단호하지 않고 결정하기는 가장 큰 부수가 있으시잖아요. 의원님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꼭 나가셔야 돼. 의원님 꼭 나가셔야 돼. 의원님 제발 나가셔야 됩니다.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된다. 배신자는 또 배신합니다, 의원님. 너무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사람이 아닙니다. 의원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마포는 의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 보십시오. 7일 내내 나와서 의원님 꼭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너무 뿜어줘도 안 됩니다. 뒤에서 옆에서 칼을 꽂고 비수를 꽂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꼭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국민대표 정청래 해고하라. 의원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원하고 모든 당원이 원하고 모든 마포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마포 국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의원님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집 밟는 놈은 늘 집 밟고, 집 밟히는 놈은 늘 집 밟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당은 소멸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거해 주세요. 국민대표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못 보냅니다, 우리는. 못 보내요, 못 보내. 국민대표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제거하세요, 제거. 의원님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거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전에 한 분이라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거 보시죠. 어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의원님,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지금 SNS 난리 났습니다. 의원님, SNS 난리 났습니다. 제발 제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발 제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의원님 제발 제보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원님 박영수 따위와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의원님 그런 쓰레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은 안 됩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동을 반드시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는 일복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좀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고 왔습니다. 저 영상에서 보신 저분은 정확히 7년 후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멋있어. 우리 정내영 멋있어. 제가 팟캐스트 라디오만 하다가 다시 뛰쳐나온 것도 정청래 컷오프 때문이었던 인연이 있고요. 저게 정확하게 8년 전이고, 마음이 좀 그러네. 거시기하네. 자, 제가 오늘 모 국회의원 탈당하면서 악담을 쏟아붓고 가길래 한마디 했어요. 국회의원은 전부 인권이 아닙니다. 4년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과분한 것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이 시대의 참을인 정청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컷오프인 정청래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내가 꽃길만 거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참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후의 세월이 꽃길이 되는 경우가 꼭 굉장히 많더라. 정청래 의원이 샘플인 거죠, 샘플. 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해요. 컷오프 되신 분들은 다 사연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컷오프를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사나흘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멍하니 있고 머릿속은 하얗고 세상은 깜깜하고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다가 딱 가슴이 멈춥니다. 막 멈춰 있다가 또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나흘 정도 지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사도 검색해보고 SNS 댓글도 읽어보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응원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흘 정도 될 때부터 이제 의원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하니까 기자들 전화는 한 통도 안 받고 의원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종환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 의원님 지금은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필요 없고 정청래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몰라서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부터 지원 유세를 좀 오세요.
잔인하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근데 그분은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도종환 의원님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출근 인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낯짝으로 와서 표 달라고 그러냐고 명함도 버리고 막 조기축구 갔더니 발로 차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와야 이게 좀 그분들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도종환 의원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지원 유세를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컷오프가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컷오프 되신 분들 진짜 제가 위로를 드리고 무엇을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러든 간에 인간적으로 그분들께 진짜 깊은 위로를 예. 드립니다.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역사는 반전에 반전, 뭐 어떤 대가를 받게 되고 잘 나간다 그래서 기고만장하면은 나중에 또 그 효과를 받는 것이고, 내가 희생을 하면 언젠가는 나한테 그게 국민들 빚이 나한테 빚 갚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훌륭하신 분. 제가 의원님하고 방송을 오래 했지만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나오신 분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 영입인재 14호 노정면 기자.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야, 근데 노정면 기자는 아니 근데 무슨 군이에요? 인천시 노정면. 아니 저는 금산군 진산면이거든요. 근데 노종면이니까 어디 군이냐고 궁금하네. 인천시 부평군입니다. 노종면. 부평군 할까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백승아 인재 영입 12호 우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백승아입니다. 인상 좋다고 네. 당원들이 네. 야, 민주당은 뽑아도 왜 못 보고 뽑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술 사조로 치면 나는 후기 인상파. 그렇죠. 백승아 선생님은 좋은 인상파. 아니, 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두 분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정청래 최고가 지역 돌아보면 지금 그 밑바닥에 끓는 민심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최고위원회 백드롭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적나라한 것은 열받는다 심판하자예요. 그래서 그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고 총선 날 기다린다는 분이 많은데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죠.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오늘도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하나는 네. 무려 유선을 23%를 섞어요. 네.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거거든요. 장난질을 치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모두 발언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론 적합도 조사를 하는 기간에는 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게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여론조사 노데이터를 보니까 CBS 노컷뉴스 거기서 한 걸 보니까 보수가 291명, 우리가 진보가 205명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과대포집돼가지고 그래서 숨겨진 1인지를 잘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자유스러운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원당치 않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따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니까 이따 오늘 게스트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민주당 영입인재 모두 인터뷰에 도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벅차네요, 지금. 네. 인재들이 매주 4명씩 나오는 거잖아요. 와, 이 벅차는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재가 우리 편이어서 좋긴 한데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제가 알겠습니다. 수고를 덜어드리고 그러세요. 그 푸나님은 벅차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슴이 벅차합니다. 네. 그 누가 빠르죠 영입인재 순서가? 제가 노 기자님부터 하세요, 12호, 14호.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니 몇 번? 12호요. 우리 구성이 그렇구나. PD가 못 따라와. 네. 그래서 구성대로 해주시는 게. 네네. 구성이 누구야? 노종면 먼저 해. 앵커부터 돼 있네요. 그러면 영상 보고 가야 돼요. 자, 노종면 그는 누구인가? 고려대학교 나오셔가지고 맞습니까? 예. 일찍이 언론인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내가 다해야 되겠다
하고 YTN의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가서 YTN 하면 노종면 앵커가 생각날 대로 YTN의 상징이 되었고, 그러다가 보통 앵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앵커를 하는데 언론개혁 노조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잘려가지고 10년 정도를 거의 풍찬노숙 했는데, 저와 인연은 19대 국회 제가 1호 법안이 노종면 원상 복직 법안이었습니다. MBC야. 그래서 돌발 영상도 만드셨나요? 네, 2003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임장혁 기자. 임장혁 기자는 제 후배. 2대 돌발 영상 PD. 그렇구나. 1대가 그러니까? 임장혁 PD는 절 그냥 베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야, 이런 면도 좋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노정면 기자를 여러 군데서 봤어요. 네. 근데 오늘 보고 좀 슬펐던 거는 네. 그 사이 머리가 하얗게 됐어. 그때 까만 머리였잖아요. 네. 영상 보시고요. 그때 염색했어. 이 영상 보시고. 자, 노정면. 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YTN에서 앵커를 했고 돌발 영상 만들었던 노종면입니다. 해고당한 기자, 해직 기자, 구속당했던 노조위원장, 이런 이력들 때문에 투사, 싸움꾼 이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해직 기자 9년이라는 시간은 이른바 대안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해직 기간도 그렇고요, 해직 이후에 어렵게 복직한 과정도 그렇고, 시민사회, 해직 기자의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하고, 그런 시민들이 없었으면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해직 기간 9년을 나름대로 언론인으로 살고 복직해서도 시민들 편에 서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시민들께 빚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윤석열 시대의 퇴행에 맞서는 거 당연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퇴행을 막아내면 그 결과가 뭡니까? 원상회복입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원상회복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위기, 그리고 AI 청년, 이런 의제들은 윤석열 정부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면에서는 총선 승리,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한 집권, 성공하는 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불과 몇 개월 후에 과방위에서 언론 장악에 대해서 따져 묻는 저 정도 비주얼과 딕션을 한번 보고 싶어요. 노 기자님.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 날을 꿈꾸고 있는데 오리라고 굳게 믿고요. 만들어낼 거고요. 유일임 씨를 앞에 앉혀놓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유일임이요? 당시 위원장? 네. 민원사주. 진짜. 야, 그거 볼만한 게임이겠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YTN에서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그날까지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겁니다. 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아. 노정면 시각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 언론 정책하는 사람 다 양아치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오죽하면 제가 이런 표현 쓰겠어요. 정치인들 나오는 방송에. 처음 봤거든. 야, 전문 용어 오랜만에 듣네. 이응, 이웃, 티읕. 근데요, 지금 그 노정면 기자는 인천 부평갑에 이미 전략 공천이 됐고요. 아울러서 여기 채팅창에서 질문까지 한번. 예. 노정면님 응원합니다. 부평갑에 나오시면 이성만님이랑 꼭 단일화해 주세요 하셨고요. 홍진아님, 포나님 동작을 해 나경원 상대로 백범 증손자 김용만님은 어떨까요? 독립운동가와 친일 구도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하셨고요. 자, 이제 질문. 요거는 지금 단일화 이 부분은 뭐 이런 질문도 가끔씩 있죠, 지금. 뭐 지역에서는 이미 그 이성만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네. 했고요. 이거 같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성만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난해 5월에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뭐 당의 이런 선거 전략, 본인으로 인해서 당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정치인이라는 그런 민주당의, 지금은 뭐 소속은 아니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소속된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보고요. 저는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할 겁니다. Go together.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 자, 어쨌건 전략 공천돼서 이미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니까 이제 제약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잡으시면 안 되고. 네. 예. 온라인은 상관없어요. 예, 온라인은.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미 인천 부평갑에 전략 공천된, 지금 전략 공천이 인재 영입된 분들 중에서 이제 겨우 몇 명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막 하기 시작했죠, 이제.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백승환 쌤. 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람빛 잠깐. 복숭아를 닮은 선생님.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백전백승, 백승아로 별명을 바꾼 바꿨습니다. 글자만 정치인. 보면 막 뭔가 조언하고 싶죠. 아닙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교조보다 더 큰 조직, 전국 교사노조의 수석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실세라는 얘기고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맘카페 또 창설. 또 그러니까 수석으로서 동병상련. 그렇습니다. 네. 대표보다 수석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네. 저기 컷오프 당한 적이 있구나. 제가 자진해서 도망치려고 한 적은 있죠.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 네. 애국자시네 또. 애국자시고. 전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새 아들의 아빠입니다. 몇이야 거기? 와우. 아이 한 명인데요. 한 명이야? 반성하세요. 주셨잖아요. 다 합치면 이렇게 반성하세요. 일단. 합쳐서 10명. 사과하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출산율 높아요. 다 합치면. 하여튼 사과하세요. 사과드립니다. 네. 사퇴하겠습니다. 방송 나갈 테니까 세 분이 자, 하세요. 이렇게 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상 좋고 마음씨 좋은 우리 요즘 짱이다. 백승아 제 12호 인재 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17년차 선생님, 새 아이의 엄마, 맘카페 설립자, 교사노조 창립자 백승아입니다. 저를 선생님으로 만든 것은 선생님이었다. 저는 학교가 좋았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따뜻함, 저를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켜 주신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교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노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소통하지 않고 졸속으로 각종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실행되는 것, 현재의 교육 재정을 전용하여 유보통합이나 대학교육개혁 등에 투입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책 실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노정면 앵커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백승아 우리 선생님 목소리도 이렇게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대학교 혹시 방송국 했어요? 아니요, 술만 먹었습니다. 술 먹고 탁해졌는데 네. 이 정도야? 아, 네. 지금 원주에 출퇴근하시죠? 원주에서. 네네. 서울로 이렇게. 네네. 근데 공천이 아직 된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그래 웨이팅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도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인터뷰들 많죠. 네, 언론사 인터뷰도 인터뷰. 많이 하고 교육계 인사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또 그러시구나. 네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그때 돌아가셨던 때 방송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될 거예요. 저쪽 세력은 학생이 인권 조례하고 이 교권 향상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와 현장에 가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교권이 추락한 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처럼 막 그 군사부 일책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약간 빡치신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옛날에는 사형 불답이라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림자는 밟는 건 뭐 그냥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역이 있다고 쳐요. 돈도 잘 벌고 이런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정말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해버리는 상황이 오고 그걸 못 견디시는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인권 조례가 핵심은 아닌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완전 오지마을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막 고구마 캐가지고 선생님 갖다 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건 일제 강점기.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선생님이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밭에 따로 그 선생님 있잖아요. 고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추도 심어서 드리고 막 굉장히 정답게 그렇게 지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그 춘천에 복식학급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학교였는데 학교 옆에 냇물이 있어서 저 실제로 아이들이랑 다슬기를 이렇게 잡으러 가서 교실에서 키웠는데 그 공기를 넣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왔더니 막 애들이 선생님 썩은 내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당시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제가 5년 정도 육아휴직을 반복했어요. 2년 휴직하고 또 돌아오고 새 아이를 제가 직접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학교 현장에 돌아왔는데 정말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교실이 아니었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MB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현장을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 그게 보도가 되면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요즘 애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애들 탓인가? 학부모들,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훌륭하시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본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빠졌을까?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학부모로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공감되는 면이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선생님 얼굴에 비키니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수치스러우셔서 교보를 열겠다 했더니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셨죠.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손가락 욕을 하고 선생님을 계속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보를 열겠다 했더니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해버렸어요. 뭐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줬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부모님들께 늘 제가 맡았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고 시정하겠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제 욕을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저한테 배울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길 가다 세 사람이 가면 누구나 내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면 뭔가 하나는 배울 게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학부모 대 뭐 학생 대 교사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만드는 이 지금의 시스템, 교육 당국이 함께 맞서서 이게 정말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함께 판단해주고 정말 아동학대가 맞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이 그래서 아동 친고를 당하셔서 경찰서에 가셔서 7시간 수사를 받고 오셨대요. 근데 본인이 전 안 했습니다. 이 말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데요. 근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7시간 내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직무상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일어난 생활지도를 가지고 아동학대로 계속 신고당하는 이 현실을 속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위축돼서 제대로 훈육을 못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배워야 할 걸 제대로 못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할 걸 제대로 못 받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교권을 확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지금 네. 윤석열 정부의 교육이 예를 들어서 만 5세 입학 지금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네. 킬러 문항 없애. 막상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자사고 존치하는 거 사실 교육에 있어서는 무상 복지가 실현돼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구조도 바꿔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출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 졸속, 무능, 불통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거든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 없어요. 그냥 늘봄학교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도 안 줍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연구하기로는 유보통합 4조, 그다음 늘봄학교 2조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 갖고 있는 돈으로 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갑자기 시행하고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네네네. 계속 이제 어그러지는 상황인 네네. 것 같고. 야, 어쨌건 교육 문제도 할 일이 많으시고. 네. 자, 두 분께 제가 그 우리 네. 경험을 하나 좀 얘기하는데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셋째가 3학년 때 일기를 14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더라고. 지금 작가 됐어요? 14페이지를 썼어 일기를 7장.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니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 칭찬해 준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50이 넘었는데 미혼이었어.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새벽 기도를 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대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네. 오늘은 그 아이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서 영감이 떠오르나 봐. 오늘 요 아이는 요걸로 칭찬해 줘야지. 그래서 매일 반 아이들한테 칭찬을 한 번씩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칭찬을 2번 받고 싶은 거야. 일기도 많이 썼네 이렇게. 14페이지를. 그리고 네. 제가 14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밥을 빨리 달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빨리 먹고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선생님한테 자기가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된대. 그래야 칭찬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진짜 내가 페이스북도 썼어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집에서 칭찬을 좀 해주셨어야죠. 그러네, 친절에 목말랐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실제로 저는 많아요. 그럼요. 많고. 네. 근데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환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을 투사로 만드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노조를 하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노조는 노종면으로 네, 네, 네. 그거 하게 생겼지.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네, 제가 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랑 교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저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좋게 변화시켜야 된다 하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실제로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노조에 대한 선입견도 사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네. 질문이요. 네. 페이초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아직도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유가족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네. 그전에 보도 몇 건에서는 네. 실제로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동료 선생님들께 너무 힘들다고 계속 표현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고 일기장에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무슨 검찰청 경찰과 연관이 있다더라까지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정말 꽁꽁 숨겨져서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유가족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돌아가신 걸로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학부모 지금. 혐의 없음으로 이미 종결이 됐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이 사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랑 뭐 헤어져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묻힐 뻔했어요. 그러다가 동료 선생님께서 아니다. 이 선생님 되게 학교생활 힘들어했다. 이거를 공론화 시켰는데 그 공론화했다는 걸 이유로 특정인이 이렇게 지목한 것도 아닌데요. 그걸 이유로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하셨어요. 아동 그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해서 당연히 이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우린 학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유가족도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론화한 사람이 학부모님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게는 이미 너무 분노하고 또 허탈하고 슬픈 현상인 거죠. 혹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만의 역할을 네. 하실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전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세워드려야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학생으로서 배울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권리,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이런 인터뷰할 때 이런 우려도 들었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 교사 대표 아니냐, 왜 우리 아이들이랑 학부모 의견 안 듣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새 아이 엄마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게 내 새 아이들이랑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저 인재 영입식 보고 카톡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랑 학부모님께. 그래서 제가 늘 답장을 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될게. 멋있어요. 네네. 교사 대표라기보다는 교육 대표로. 그럼요. 그러네요. 교육계 그러네. 대표죠. 네. 제가 학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개혁에 학부모이기도 하고 힘쓰겠습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그럼요. 하고 뭐 교육 그럼요. 대표로 전반에서 하면 되지. 다양한 시각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융통성 있어요. ESFP입니다. 엄청 융통성 있는 성격. 나는 MFP인데. 저도 잘 교육해 주세요. 제가 배워야죠. 저는 ISFJ. 교사들이 ISFJ가 엄청 많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요. MFP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고 어딨어? 나쁘고는 없어요. 아니 네. 내가 MFP니까. 네. 질문 좀 나가볼게요. 이제. 네. 노정면 기자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방송 하니까 얼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예전에 우리 새날 초창기 때 국민TV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네. 거기 우리가 납품을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저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상 운영 총책임자가 노정면, 그때도 해직당한 기자였었고. 네. 합정동에 있었죠. 근데 민주당 영입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최근에 노정면 기자가 다시 등장한 게 양평 고속도로 때부터 조금씩 미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가기도 했던 뭐 채널 같은데 등장을 하더니 민주당에서 딱 영입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이런 국회의원 한 명 있어야 된다. 아니 저희는 뭐 그냥 처음부터 염두에 뒀는데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당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보안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꽁꽁 숨겼지. 근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입 제의가 왔고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예. 덥석 물었어요? 아니면 한참 고민을 했습니까? 뭐 거의 즉시죠. 즉시 물었어요. 즉시 물었어요. 예,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다만 영입 제의가 혹시라도 오면 그 절차를 통해서 정치를 할까.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년도 총선에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그 사표 낸 이후에 쭉 살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고 저 의향을 물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정면 기자 같은 케이스는 이씨 전화 안 하기만 해봐라. 이씨. 전화 오면 내가 즉시 할 텐데. 이씨. 응?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염두에 뒀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시대 참 정치 감각인이잖아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정면 기자의 이미지는 뭐냐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거짓을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있잖아요. 당 대변인 지금 했습니다. 진짜요? 네. 벌써 당 대변인 되셨어요? 네. 예, 대변인 됐습니다. 왜냐면 그 신뢰감이 생겼어요. 아, 그렇지. 네. 그 YTN 뉴스 듣고 있는 것 같을 거 아니야. 딱. 그러니까요. 노정면 기자의 앵커의 뉴스가 엄청 많지. 네. 지금 YTN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이에요. 24시간 뉴스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팔렸잖아요. 근데 이제 노정면 앵커는 민주당으로 왔고 거기 호모 호모 앵커는 저기 어디지? 구로로 갔어요. 구로로. 그 양반은 YTN에서 1도 영향력이 없던 사람. 일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홍보자인 게 아니라 2, 3 정도 되지 않았을까? 뉴스에 이미지를 남겨야 되잖아요. 네. 노정면 이후로 YTN 죽었어요. YTN은 노정면이지. 근데 9년이 넘었어, 9년이. 그 마음 슬프다. 노정면 우리 기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남대문 숭례문 그 앞에 있을 때 네. 제가 그 파업할 때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 기억하세요? 네. 그때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네. 아니 의원님이 백수였을 때. 근데 그때 떨어지고 YTN 거기 갔다가 그때 이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다음 아고라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그랬는데 박소정 기자라고 지금 얼마 전에 또 통화도 했는데 이게 우는 모습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박소정 기자하고 무슨 아나운서하고 2명 해가지고 내가 캡처해가지고 다음 아고라에 올렸어. 그래서 YTN 기자의 눈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아고라에. 하여튼 그때 고생들 진짜 많이 했어요. 아마 10년 정도 됐죠. 해직당한 기간이 만 9년. 9년. 네. 야, 그 어떻게 후에 건졌어?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또 만나는 거예요. 나는 컷오프 4년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9년을 어떻게 견디지? 진짜 그거 야. 대단하신 거죠. 근데 정치권 간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찬성하세요? 아니면은 뭐 어때요? 반응이 어땠어요? 저희 아내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늘 제가 결정하면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이라. 분이라? 분이라? 분이라고 안 하세요? 거의 김건희급인데요. 상전 들어보시면 상전이어야 되죠. 결제 맞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지지해주고. 밖에서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이 흉보기만 해봐. 저 근처에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걱정은 하지만 이제 동의를 해주면서 뭐 언젠 내 말 들었냐? 이러죠. 말 안 드시는 분이고 평상시 때. 형 많이 속이셨네. 제가 YTN 노조위원장 할 때 그랬겠다 진짜. 상의 안 하고 했거든요. 음. 그리고 놀라는데 괜찮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2달 있다가 잘렸거든요.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월급이 많지 않아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거 그거 남편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잘났다고 노조 운동 막 하다가 잘리면 아니 방송사 다니는 건 처음에는 앵커까지 하면요 집안에서 얼마나 잘한 꼴이겠어요. 그거는 지금 9년 동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연애할 때 얘기했어요. 연애할 때. 이제 연애할 때 내가 만 38세 때 17대 국회의원 출마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하니까 아니 그때 그 말이 진짜였냐고. 진짜였지 이 사람아. 내가 그랬지. 그렇군요. 네. 그러더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자 그럼 우리 백 선생님은 네. 똑같이 네. 선생님 하시고 교사가 직업이신 거잖아요. 이셨던 거잖아요. 그쵸. 사표 내고 나왔죠. 네. 네. 근데 정치권 오라고 제안을 받고 네. 남편분하고는 상의하셨죠? 그럼요. 전화 받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이런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이런 일이 저한테 사실 이런 일이 되게 어안이 벙벙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통화 말미에는 나 하고 싶어.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남편이 잘 생각해 보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희 남편도 교사거든요. 네. 저희끼리 이러저런 얘기는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네. 언론계, 교육계 하는데 이제 그 서희초등학교 문제가 또 크게 됐고 네네. 또 이렇게 선생님들 또 강민정 의원이 또 잘했고 네네. 그래서 교사 출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설왕설래는 있었어. 네네. 있었는데 거기 뽑혀올지는 몰랐지 이런 분이. 강민정 의원이요. 새날 초창기 때 패널이었어요. 혁신학교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다고. 근데 국회를 가시더라고요. 잘해. 본인이 또 국회의원 양성소입니까? 많아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도 여기서 다시 제기했잖아. 그죠.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거죠. 뭐 이게 뭐라고 전방이지. 새날개가 있겠구나. 있죠. 민주당 안에 새날당이라고. 당인당. 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막상 진짜 이 영입인재라고 쫙 발표를 하고 당대표한테 옷을 딱 입혀주잖아요.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때 어떤 실감이 났어요? 겁 안 나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엄청 두렵죠, 사실.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던 사람이고 딱
딱 국회는 저에게 미지의 세계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다들 두루두루 서로 아시는 사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딱 혼자잖아요. 강민정 의원님 불출마 선언하셨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께 또 감사드리는 게 처음 만났을 때 다스베이다 촬영 끝나고 저한테 외로우시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외로웠어요. 정말 외롭고 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관중이 된 기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서희초에서 그 외쳤던 그 마음과 제 뒤에 있는 50만 선생님들과 얼마나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잘 해주기를 응원하고 바라고 계실까. 그 마음 생각하면 두려움 싹 사라집니다. 예. 네. 제가 이 영입인재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을 영입하는구나. 못 참죠. 봐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네. 않는 사람들. 대개의 분들은 참아요. 그거는 참으면 안 되죠. 네. 제가 그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도 용기 있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관중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이제 말장난하면 저는 관중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네. 저를 보면서 그래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잘 주무세요. 자겠습니다. 아니 뜻밖의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관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못 참았으니까 저도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프라님도 관종이지. 근데 딸내미가 지금 3 올라가는데요. 얘가 부조리에 너무 잘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예의 바르고 굽신굽신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해도 참아요. 얘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학폭을 당했어요. 너무 잘 참아가지고 만만한 거지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얘한테. 참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 들어오는 애보다 차라리 때리고 들어오는 애가 되라 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런 성격으로 세상 못 바꾸잖아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오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입인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지 않는 사람. 저는 아버지한테도 안 참았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싸웠어요. 아버지면 타냐고. 의원님, 그거는 폐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25 황당해가지고. 저도 25살 때부터 교장 선생님께 참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칭찬해주지 않고 그런데 너 성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동아리 하나 만드세요. 참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 백승환 선생님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도 표독스러운 표정도 많이 있을 것 같아. 투쟁할 때. 근데 저는 진짜 표독스럽게 지으려고 하는데 안 돼? 잘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꼭 강한 사람이 바꾸는 건 외면이 강한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움이 오히려 강함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무섭대. 근데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결론은 안 무서운 걸로. 네. 아니 저희 영입인재들한테도 얼마나 부드럽게 잘해주시는데. 무표정이 최악인 분이에요 저분. 2008년에 뵀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아 진짜요? 그때 일자리가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화가 넘쳐 보이는 분이 그때는 저런 보였어요. 모든 세상이 불만이었어. 그렇겠죠. 자 질문 더 나갑니다. 네. 총선에 임하는 자세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비례를 희망했고 우려의 말도 많이 들었지만 교육계 대표로서는 이게 맞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 제 임하는 자세는 모든 영입인재분들 지원 유세 진짜 확실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민주당 총선 승리해서 꼭 교육개혁 이뤄내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춤 연습해야 돼요. 로고 속에 맞춰서.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재정 의원이 다시 알아서 할 거예요. 열심히 쳐야 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우리 백 선생님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구 유세 때 꼭 모셔야겠다. 네, 꼭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 필승 카드 하나가 더 확보되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50만 교원표 끌어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 기자님은 보니까 정치인 다 되셨네. 모든 워딩이요.
너무 여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뉴스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의 속성도 알게 되고 또 유세하는 것도 많이 중계했을 거 아니야. 너무 달아 보이나요? 달아 보이나요? 이미지가 좀 바꿀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안정감이 삼선 중진 같은 느낌. 마삼중이 되면 안 되는데. 마삼중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많이 늘었어. 유머가. 그러니까 이게 받아치고 이러는 그. 아니 근데 제가 좀 그 YTN에 사표를 내면서 진짜 YTN은 제 청춘인데 청춘을 지나 지금은 이제 중년이지만 회한이 있었죠. 모든 걸 줬던 조직이고 제가 또 모든 걸 바쳤던 조직이라 그런데 홀가분한 한 게 굉장히 컸어요. YTN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글 한 줄 쓰기가 참 눈치 보이는. 앵커니까. 제가 그 좀 후배, 그러니까 중간 그룹이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썼어요. 써야 된다 그러고. 근데 복직해서는 그냥 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선배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연조로 봤을 때. 근데 후배들은 뭐 언론인이 뭐 SNS를 하면 되니 많이 막 이런 논쟁하고 있고 보도는 앵커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증에 걸렸다가 딱 족쇄를 푸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벗었어 지금. 지금 월요일날 생활방송 진행하는 이정원 앵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JTBC 아침 방송 앵커인가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답답히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 9월에 스픽스에 이제 같이 합류해서 그래서 이제 매체 비평 프로그램 뭐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뉴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쫙쫙 그어가면서 이제 하면 그거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일, 정말 천직 같은 내일. 네. 그래서 그때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정치할 생각을 사실상 굳힌 상태였거든요. 근데 잠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그 서너 달만 하기로 하고 이제 스픽스를 시작했는데 9월 한 달 내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 프로 봤습니다. 네. 더 오래 했으면 안 될 뻔했다. 그러니까.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정치를 생각하고 이제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부평갑? 네. 거기 전략공천 받았잖아요. 예. 원하던 밥니까? 생각했던 몇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아, 글쎄요. 네. 그러면 인천하고 연고 있죠. 인천 거기 부평에서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 초중고등학교 다 그리고 나왔죠. 네. 부평이 또 밭이 나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만 따지면 을이 훨씬 좋죠. 을이. 네. 아, 그또 밭을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좀 길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또 노정면 정치인 노정면에 또 꿈을 펼칠 또 이제 무대가 이제 또 부평갑이니까. 그렇죠. 야, 부평하세요. 아직 젊으니까요. 앞으로 최소 5선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부평이 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보니까 든든하고요. 최고님. 네. 인재영은 어디까지 한대요? 지금 25평까지 왔어. 저도 몰라요. 일도 한다면서요. 저도 몰라요. 아니 방송에서 말 안 할 거면 왜 나와요? 아니 내일 인재영 입식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 제가 이제 영입인재들 교육 담당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육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원래 처음에는 이제 5명 이렇게 했는데 5명밖에 안 되더라고. 더 모아서 해야 되겠다. 저도 입이 아파요. 그래서 아직 그래서 안 하신 몇 번부터 안 했는데요. 22분이 빠졌고 지금 두 분 유동철 그분하고 김상욱 교수하고 빠졌고 두 분이 더 있나 지금 그래 안 한 분이 내일 두 분 더 하고 그래서 좀 모아서 하려고 이제.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을 보고 하려고. 알겠습니다. 근데 댓글창 반응들이 보니까 두 분에 대한 호평이 넘치네요. 우리 편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우리 방송 출연하고 싶어하는 정치 지망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정치하고 싶은데 새날을 통해서 이름 알리고 싶잖아요.
방송 나온다고 다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 옛날에 얼굴 없는 가수처럼 말하는 목소리나 멘트나 실력이 드러나면 더 안 좋게 각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대표 선수가 나와줘야 든든하고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민주당에서 뭐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을 인재 영입을 했겠습니까만 오늘 전체적인 평은 인재 영입했나 보다 했던 사람들이 새날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오늘 잠깐이라도 되게 호평 쏟아지는 거 보니까 잘 되실 것 같다. 특히 두 분은 오늘 뭐 댓글 반응도 제가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푸나님, 우리 이분들에게 또 교육 삼아서 해야 될 광고가 있잖아. 오늘 네. 빼먹어 왜? 정말 PD 잘못했네. 보람 PD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잖아요. 저 농협 301-2305-71 아니 301-0273-2305-71 이걸 왜 이 교육이라고 하냐면요. 저번에 한번 내가 충격 먹은 적 있어요. 후원금 왜 받냐고 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내가 답을 해줬죠. 1초도 안 걸려갖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후원을 안 받으면 부자들만 정치합니다. 같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29분 만에 후원금이 찼어요. 3억이. 저는 목표가 29일 안에 차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저 YTN 노정면 앵커의 목소리를 한번 광고를 해주시죠. 정청래 의원을 후원하시려면 농협 301-0273-2305-71로 얼마씩이요? 십시일반. 십시일반. 저는 재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 후원의 계좌가 나오면 그때 이 번호 잊어버리시고 센스. 네, 제게로. 네. 백스가 쌤도 한번 해줘요. 스승인데. 네.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께 10만 원씩 네. 자, 그리고 멘트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검은 돈 받지 않습니다. 하얀 돈만 받습니다. 저는 뒷돈 받지 않습니다. 앞돈만 받습니다. 저는 큰 돈 받지 않습니다. 푼돈 개미군단 십시일반만 받습니다. 네. 언어의 마술사예요 진짜.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하세요. 몸에 이렇게 보지도 않고도 아마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성되지 않은 글을 갖고 자기가 메모한 단어 몇 개 갖고 발언하는 건 혼자가 유일할 거예요. 댁에서 연습하고 오시지 않을까요? 아니 일주일에 3번 그 문장 쓴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평소에 연습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혀로 기억합니다. 저도 연습하는 편이거든요. 아, 예. 이렇게 좋은 이제 문구가 생각이 나면 몇 번 얘기를 해봐요. 아 그래야지 익숙해지. 그러면 실전에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의원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아니 하겠죠. 노력을 하는데 자기는 천재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희 영입인재 교육할 때 5시간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진정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밤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다음 주제를 못해서 네네.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정청래 의원은 지금뿐만 아니라 전원 총선에도 왜 후보자들 나오면은 다스베이다가 어디고 막 끌고 가면서 홍보해 주잖아요.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짜 감사하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나가면서 악담 퍼붓고 나가는 걸 보면 저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을 믿고 뭔가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진짜 믿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컷오프 당하고도 덕헌 유세단에서 지원 유세를 하듯이 정치 신인들 이렇게 막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당 버리고 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 허탈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짧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알겠고요. 지금 일단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볼 텐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슈를 다뤄봐야 이분들이 생각이 뭔지를 알거든요. 최근에 이슈를 한번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강남을에서 서대문 을로 재배치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권에 거의 악습처럼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헌법 정신을 좀 무시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지역의 그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옳든 그러든 간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영입인재들도 이제 해당이 약간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휴지 한번 주워봤을까? 저 사람이 우리 길은 알까?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무슨 학교가 몇 개 있는지를 알까?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요. 뭐냐면 국회의원은 나라 국자 국가 일을 보는 거지만 국회의원 임무 중에 하나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서 지역일을 보살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다는 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낙하산처럼 배치한다. 특히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이쪽 돌 빼서 저쪽 돌 막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굉장히 뭐 사과를 하는 마음이거나 죄송한 마음이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밑돌 빼서 윗돌 뭐 개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번에 또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어요. 그리고 특히 뭐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종로에 했다가 강남으로 갔다가 거기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서대문으로 가고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서대문에서 이제 김영호 의원하고 붙게 되는데 그렇죠.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털을 잡고 했는데 아마 크게 깨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당위원장도 열심히 해갔고요. 열심히 했죠. 지금 당원 지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알게 되는데 정치 신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박진 씨가 서대문 을에 가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너무 뻔해서 윤석열 측근들 이제 배치시켜 주는 거잖아요. 뭐 해운대갑의 주진모도 사실상 이제 정리해 놓고 해운대갑 주진우 예. 그러니까 저 이원모가 강남을을 취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주진우가 해운대갑을 취하는 과정이라든가.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를 언론이 별로 지적을 안 해요. 맞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냥 잡음이 없다. 저 국민의힘 중진들은 희생 정신이 뛰어나나 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가는지를 좀 언론이 좀 잘 보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사 출신들이 어디가 있는지, 윤석열이 사면해가지고 보낸 의원들이 어디가 저 후보들이 어디 내리 꽂혔는지. 그런 거 없이 민주당은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조용하다. 답답합니다. 근데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듯이 거기 지금 무음공천이잖아. 무음공천. 뮤트 공천. 아니 근데 그게 공천 자체는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 언론이 떠들어 주잖아요. 잘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그 중심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좀 먼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먼 사람들은 사실은 험지 사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찍소리 못 하고 있어. 왜냐면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뭐 기관장이라도 가고 뭐 입각이라도 하고 뭐 이런 기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교통정리 과정 노른자위는 지금 다 윤석열 중심으로 측근들을 배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날리고 있잖아요. 혹시 모를 디올백 여사의 특검 재의결 요거를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29일 날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짜는 제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말 안 하면 방송 왜 나오세요? 아니 했잖아. 전략적 모호성.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야. 그날이 페이크라고. 그럴 수도 있고 28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전략적 애매모호성. 사실 거기서 부결되는 것이 민주당한테 손해를 낼 건 사실 없어요. 목적이 통과시키는 게 아닐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니, 꼭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 우리 백승환 쌤은 네. 정치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싫죠. 해맑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그렇게 16년을 아이들이랑 해맑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와서 사실 저에게는 정치라는 분야가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그냥 정치 신인으로서 드는 생각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지역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 조직을 또는 세력들, 뭐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다 좀 잘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과연 이런 행태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게 정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네. 가장 잘못된 선동이 뭐냐면요. 정치권 혐오를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민주당도 나쁜 놈들이고 국민의힘도 나쁜 놈들이고 이게 제일 나쁜 선동이에요. 분명히 차별점은 있거든요. 당연하죠. 최선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당은 차선일 수도 있고 어떤 당은 최악일 수도 있는데 최선이 아닌 이상 다 나쁘다.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투표율 떨어지면은 결국 돈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권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 저는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참고 그러시니까 민주당이 딱 영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역사를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선생님 말 듣지 말고 부모님 말 듣지 말고 너희 스스로 사회 현상 알아보고 공부해서 과연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판단해서 고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 이야기 해줘요. 네네. 선생님들이 지금 네. 정치 조금만 가르치려고 투표만 붙여도 그거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내 말 듣지 말고 아까 말씀드려 부모님 말 듣지 말고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 그런다고 찍으면 안 돼. 그렇게 또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들 모임 하시는 분 중에 네. 제가 교육할 때 그걸 끝내는 못하긴 했는데 민주 시민교육 해달라고 네네. 그리고 정규 과정에 포함시켜달라고 근데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사회나 뭐 이런 과목을 통해서 또 잠재적 교육과정 통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토론하고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선진국들 가면요 중학생만 돼도 노조 만드는 법 가르친다면서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노사 역할 나눠가지고 뭐 협상하게 하고 맞아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하니까 아까 우리 백 선생님도 노조에 대한 뭐 생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배우면 노조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인데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왜 노조해요? 라는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썼어요. 거기서도 말했었는데 선생님이 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민주적인 시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쟁취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당당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은 노조 만든 사람이야. 막 애들이 우와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늘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구성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늘 가르쳐왔기 때문에 노조가 나쁜 거라고 저희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네. 얘들아 선생님 노조 만든 사람이야. 노종면하고도 친해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구구라고 하면 네. 막 머리 막 뭐 스킨헤드 하고 막 이게 구구가 아니고요. 노조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구구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저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 학부모님께 니네 선생님 빨갱이냐?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대요. 그때 왜 그 이야기를 들었냐면 얘들아 의료가 민영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져 의료 민영화 반대해야 돼. 이 얘기를 사회 시간에 가르쳤다고
너희 선생님 빨갱이냐고 했대요. 그러니까 교사가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것 자체를 지금 사회가 금기시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가 그게 있겠습니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요. 알고 보면 죽은 교육이지. 그럼요. 선생님 자체가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민주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교육이 죽고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가 됐네요. 그럼요. 두 분의 상징성이 있네 진짜. 우리 둘이 살아야 됩니다. 살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네네. 합격. 보니까 도정면 앵커는 뭐 우리가 뭐 검증할 것도 없지만 백승환 쌤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네네. 정말 안 참는 분이시구나. 근데 네. 백승환 선생님은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해야 돼. 왜요? 네. 오 철새. 근데 요즘 탈당해도 언론에서 비판을 안 해. 네. 옛날에는 뭐 철새다 뭐다 했는데 네. 탈당은 오히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야, 참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가를 영입한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진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입이 된 케이스예요. 야 훌륭하시다 진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은 불안해하는 당원들, 네. 국민들한테 요즘의 현상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시대 참 스승 네. 청청대 의원에게 짧게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취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도 이제 뭐 이러저런 의원님들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국회의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고 지식과 정보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치 공안이 이분들도 그런 애죠. 예, 아니 이제 안 그럴 거라고 보고 CBS 노컷뉴스에서 지지율 차가 막 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국회의원 방에 올렸어요. 어머머머 어떡하지 큰일 났어 막 지지율 이렇게 떨어져. 저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딱 봤어요. 올데이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보수 중에 과포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대기 중이 많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지금 철 만났어요. 지금 언론들이 막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또 까고 안 까니만 갈라 까고 막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리고 4년 전에도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초기인데 마스크 대란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국 앞에 마스크 사러 가는 줄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이 당시 그때는 뭐야 자유한국당이야 뭐야 지금 국민의힘 그 이름도 기억나는데 다 홍보문에 막 그런 거 넣고 그랬어요. 그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면 결국 국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 정권 심판 열받는다 정권 심판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메꿔 가고 또 모자란 것은 채워놓고 그리고 가면 국민들께서 결국 정권 심판에 봉화를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네, 동의 안 합니다. 동요. 동의하겠습니다. 뭐냐면은 3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공천이 완료되고 4월 10일 이전에 15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러면은 3월 25일 정도까지는 이제 다 선수가 갖춰지고 등록하고 이제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가 왔어요.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뭐 어쩌고 막 물어봐요. 답을 해요. 1번, 2번, 3번 하는데 낮에 업무 시간에 있는 직장인들 좀 야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시간대에는 또 전화를 못 받거나 중간에 끊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지하는 정당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저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초쯤 될 때까지는 이런 상태로 조금 많이 가겠지만 문제는 전통적으로 도정면 앵커가 있던 언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들 자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다. 기술이 스킬이 바뀔 뿐이다.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답니까? 문제는 저쪽이 투표장을 나오기를 포기한 자기 지지층들을 나오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 후보로 영입 인재로 내가 허락해갖고 소개까지 받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전혀요. 역시 승리할 거 믿고 있습니다. 멘탈 강하신 분.
저희 영입인재분들은 같이 토크 콘서트 하느라고 같이 많이 친분을 다졌는데요.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 승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정민 앵커님은 또 이런 쪽 선수니까. 그럼요. 지금 그 자막에 재배치라는 이름의 사기극이라고 계속 저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분들이 사례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이 워낙 보도를 안 하니까 장영합 변호사 아시죠? 이거 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네. 가짜 뉴스, 돈다발. 네. 이재명 저격수를 뭐 자청하면서 그 조폭, 돈다발 뭐 이런 거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이 사람 공천됐어요. 단수 공천.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이제 고법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또 이재명 낙선 운동하다가. 그리고 강서구청장 나왔다가 떨어진 김태우 씨. 제2의 김태우들이 지금 공천됐어요. 이게 맞죠? 제2의 김태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사람들, 댓글 공작했던 전직 경기경찰청장 정용선, 그리고 MB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이 사람은 국정원 특활비 그 수수 이거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별 사면 시켜가지고 제2의 김태우 만들고 있어요. 결과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진석 공주의 단수 공천된 사람, 전 비대위원장. 이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지금 1심이지만 징역 6개월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이 어떤 쪽이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나은지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그렇겠죠. 그냥 민주당은 시끄럽다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조용하다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끌게요. 말씀하셨겠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어요. 탈당을 몇 분 했더라도 쭉 나가셔도 과반 잘 안 깨질 거예요. 문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 바뀌어도 현역 물갈이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숫자가 많은 측면에서 이렇게 정청래 컷오프처럼 수용하고 지원 유세하겠다가 아니라 탈당하고 먹던 농물에 침 뱉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분들은요. 정치하시면 진짜로 안 되실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권력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기회주의적으로 하고 있다가 내가 못해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욕할 게 아니라 반성 먼저 하는 거거든요. 뽑아주셨지만 그게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닮아가는 거죠. 진짜 뻔뻔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화를 내고 왜 방통위원장 자기가 기소시켜놓고 기소시켰기 때문에 임기제 방통위원장을 그만 내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 공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가 수사받고 있잖아요. 공수처. 감사위원으로 영전시켰어요. 이런 정권을 어떻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천을 아까 노정민 기자님 이야기처럼 다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줄 거라는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봤을 때는 50명 이상 바뀝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못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공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역대 총선 물갈이 비율이 40% 항상 있었고요. 17대가 6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있는 일이긴 해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답에 한 말이 있어요. 공천에 묻길래 어떤 당이 더 공천 내용을 겪는지는 당사 앞에 가봐라.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난리예요.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언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을 가짜로 보이게 만들잖아요.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조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10시가 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신데렐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재미있긴 하다. 이 네 분하고 같이 앉아서 방송 말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24시간 급이 전문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기 싫고. 술 끊었죠? 의원님도. 총선 끝날 때까지. 아닙니다. 예, 계속 끊을 생각입니다.
계속이요? 한 달에 한두 번 지금 마시고 있어요. 두 분 어떻게 평상시 약주 좀 드시는 분들이세요? 전 밖에선 잘 안 먹습니다. 집에서만 네네. 실수하니까. 네. 아까 술 먹는다고 그랬잖아. 우리 기자님은요? 저는 술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언론사들이 원래 폭탄주 원조예요. 네, 술 문화가 아주 안 좋고 안 좋은 걸 배워서 폭음으로 투쟁 에너지를 삼았는데 일단 깡소주부터 시작하잖아. 안주 없이. 아니, 저는 그냥 말아서만 그 먹습니다. 말아서. 예. 근데 요즘에는 안 먹어요. 총선 끝날 때까지는 드시면 안 돼요. 아니야, 임기 끝날 때까지 드시면 안 돼. 그럼 언제 마시라고?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진짜 안 됐잖아요. 결말은 아무것도 아닌 술자리에 시작된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 제일 첫 번째 희생 당한 거잖아요. 그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생각이 들고.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3번째 방송은 이렇게 또 훈훈하게. 예. 다음에 또 이제 본선 나가셨을 때 한 번씩 더 모실게요. 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누구 예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 이게 그 신인들이 더 이게 많으셔가지고 못 외웠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거 해주세요. 두구. 다음 주 월요일 2월 26일 김남근. 김남근. 그리고 김재선. 진짜 엄청난 분들이 나오시네. 묵직한 분들 나오시네. 그러니까요. 예. 방송 칙칙하겠다. 네,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당원이 최고다 73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